아이들이 수학동화 읽기 힘들어하죠. 수학동화를 읽기 힘들어한다라는 거는 아이들은 이걸 수학동화다 과학동화다 크게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수학동화를 읽기 힘들어한다라는 아이는 이미 이 수학동화를 만나기 전에 다른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재밌는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동화 읽듯이 읽으면 안 돼요. 수학동화는. 수학동화의 목적으로 가게끔 가이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재밌는 이야기로 접근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속에서 수학적 개념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되고 그 개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개념이 상황과 어떻게 어울려서 수학적 사고가 훈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수학동화라고 해서 특히 읽기 어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자, 또 질문 올려주시면 네.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요?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요? 원론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혹시 중간에 들어오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죠. 수학을 왜 배워야 하나. 앞에서 이제 쭉 얘기한 것들의 하나의 맥락인데요. 보통은 제가 그랬죠. 예, 그냥 우리나라 선생님들도 이거 해야 대학교 가잖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표면적인 걸 얘기하는데 그걸로 아이들은 절대 동기부여되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실 때에도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 뿐인 거지 일상은 전부 다 수학이고 수학적 사고가 제가 아까 논리적인 사고라고 했잖아요.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된 사람이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문제 해결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늘 문제를 부딪히면서 살잖아요. 사람 간의 문제, 직장 상사 간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인 사고가 있는 부류들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접근을 하면서 문제 해결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의식주, 요리, 옷 입는 거 하나에서부터 예. 아까 우리 표지판도 봤지만 일상생활에서 수학이 없는 데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마트에 가더라도 수학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무의식 속에 놓여 있으니까 수학이라고 생각을 안 할 뿐이에요. 특히 기성세대는 수학을 계산으로 공부한 공업수학 세대다 보니까 이걸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수학을 빼놓고 그림을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상 디자이너 수학을 빼놓고 불가능해요. 음악, 피아노 수학 빼놓고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과 연결해 줬을 때 이 아이가 수학이 결국에는 우리 생활이고 의식주고 나하고 관련이 굉장히 높구나를 스스로 체험하게 되면 수학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재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직 배우지 않은 수학 이론들이 많은데 이거 몇 살일까요? 네. 0313님 초1 초1이에요. 예. 초1이 수학왕을 접근을 했다. 그러면 저는 초1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초1뿐만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전학년으로 대상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재밌어야 돼요. 얘가 수학 지금 사치경산이 더뎌도 괜찮고요. 수학 좀 못하고요. 초등학교 요즘에는 성적표가 점수로 안 돼 있으니까 망정이지. 수학 점수가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얘는 그냥 수학이 흥미롭고 재밌어요.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걔는 중학교 가서도 수포자 안 돼요. 그럼 초등학교 1학년 어떻겠어요? 걔는 더 하죠.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은 구체적 조작기란 말이에요. 초코파이 갖다 놓고 잘라봐야 얘가 내 쪽 중에 하나 이게 보인다고요. 아무리 4분의 1이라고 해도 절대 개념이 안 생긴다고요. 그래서 숫자와 기호로 접근하는 수학 공부가 굉장히 수포자로 가는 지름길이라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이 이런 책을 접근을 했다. 그러면
엄마들은 빨리 개념을 주고 공식을 주고 싶고 또 문제풀이를 잘하게 만들고 싶을지는 모르지만 좀 마음을 비우시고 이런 썰렁홈즈 같은 건 이거는 배우고 안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짤막짤막한 사건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대여섯 줄 정도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아이가 1학년 아이도 읽기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그림과 글이 조합이 돼서 하나의 사건을 주고 그 사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하게 하는 유형의 책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수학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선입견을 주면 안 돼요. 1학년은. 선입견을 빼고 이런 것도 수학이고 굉장히 재밌구나. 이런 게 썰렁홈즈 시리즈 같은 창의 수학 그 아이들은 벌써 1학년이면 굉장히 고정관념이 많이 형성되기 전이거든요. 그럴 때 수학에 대한 유연한 생각을 통해 재미와 흥미를 통해서 1단계 개념 위주로 1학년이니까 지금 1단계는 충분히 봐도 되거든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1단계는 4-5개의 에피소드가 나눠져 있어요. 옴니버스 형식이에요. 이 수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20쪽을 동화책 5권 분량처럼 나눠놨기 때문에 120쪽을 뭐 3번째 읽고 4번째 읽고 1번째 읽고 이러면서 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장이 아니라 이런 페이퍼북의 120쪽을 굉장히 손쉽게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량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단계를 이 아이가 정말 이해력과 사고력이 좋아요. 예를 들어 1학년인데. 근데 1단계가 90% 이상 충분히 이해했어요. 이건 무슨 소리냐? 엄마한테도 설명해 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아직 안 배웠지만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1단계의 고리가 채워졌기 때문에. 네. 그리고 융합 수학은요.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라 1학년이면 벌써 세상과 연결성이 많잖아요. 의식주와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을 개념적으로 계산적으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활 속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읽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2단계는 3단계는 천천히 가더라도 1단계 융합 썰렁홈즈는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1학년도. 자, 또 볼까요? 네. 초등학교 1, 2, 3학년 특히 1학년 때 수학에 대한 접근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의 첫인상, 수학 공부의 첫인상이 열리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앞에서도 수학적 사고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부모의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수포자는 부모님이 만드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네. 부모님이 수포자 만드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자, 글 쓰는 거 너무 싫어해요. 이 몇 학년일까요? 문제풀이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것을 싫어해요. 네. 서술형 문항. 몇 학년일까요? 네. 끝에 000으로 끝나시는 분. 네. 문제풀이는요? 글 쓰는 거. 이유가 있어요. 글 쓰는 거 싫어하는 몇 학년인지 모르겠는데 아니면은 아직 4학년? 4학년이요. 4학년이면 이미 지금 4학년이잖아요. 초등학교로만 쳐도 벌써 3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그럼 그 경험 속에서 얘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경험이 분명히 쌓였을 거예요. 네.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경험이 이미 선입견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를 받은 겁니다. 네. 지금은 부담 주시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거를 막 훈련시키고 싶잖아요. 사실 엄마니까. 근데 그거를 놓으셔야 돼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더 밀어붙이면 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마음이 급하면 안 돼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이 이전에 있어요. 제가 그 히스토리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전의 것들 지난 3학년, 2학년, 1학년, 5, 6, 7세를 엄마가 쭉 관찰을 한 부분을 떠올려 보세요. 어느 지점에서 아이가 어떤 선입견, 어떤 첫인상이 지금 생겨서 굳어져 버렸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 제가 아까 그랬죠. 처음엔 어려움이지만 나중엔 공포라고요. 공포로까지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하는 시점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토론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차고 넘치면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옵니다. 이제 글쓰기나 말하기는 흘러나오는 거예요. 차고 넘치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선입견과 차고 넘치는 그러한 부분이 좀 부족하고 또 훈련이 아직 약하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4학년은. 그래서 제가 그랬죠. 지금 수학 못하고 아직 서술형 이런 거 잘 못하더라도 자꾸 독려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흥미만 잃지 않게 다독여 주시고 괜찮다고 해주시고 이런 아이들은 더군다나 더 재미와 흥미를 잃지 않게끔 보듬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게 90% 좌우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닙니다. 자, 또 질문 한번 볼까요? (6학년) 고학년 어머님들도 오늘 많이 들어오셨네요. 뭉치 6학년인데 수학 동화라고 하니까 벌써 경계하더라고요. 혹시 뭉치 수학왕이 6학년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때는 공부의 첫인상이잖아요. 초, 중, 고에서 이 첫인상이 무너지면 중고등학교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첫인상은 안 바뀌는 거 아시죠? 네, 이 아이가 그 선입견이 생긴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수학 동화라고 해서 경계한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다른 거를 얘가 이제 엄마는 40권을 샀어 예를 들어. 그러면은 빨리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접하게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친구 같은 경우 또 이런 친구가 아니어도요. 다른 거를 일단 쑥 빼놓고 이 썰렁홈즈만 접근시켜서 그냥 재미나게 수시로 지 마음대로 즐길 수 있게 놔둬보세요. 수학 동화라고 해서 막 이거 다 앞에 있는 것들을 공부 삼아 읽게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수학을 조금 눈으로 보이는 걸 조금 내려놓고 수학에 대한 재미가 충분히 붙으면 그 다음 단계를 아이가 6학년 정도면 아이가 스스로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벌써 선입견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6학년이면 엄마가 어떻게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이런 종류의 책이 있다면 이런 상위 수학 부분은 제가 아까 그랬죠. 숫자와 기호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냥 퀴즈나 퍼즐 풀듯이 재미있는 공부라고 여기지도 않거든요. 이게 딱 그 일러스트만 보더라도 딱 느낌이 오실 텐데 나중에 이제 이런 게 책이 없다면은 샘플북을 한번 받아보셔서 아이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아요. 자. 자, 한 10분 정도 더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자, 뭉치 수학왕 저희 이제 회원분들에게도 공유를 했기 때문에 회원분이신가 봐요. 썰렁홈즈도 잘 보고 정말 잘 읽었어요. 썰렁홈즈도 잘 보고 하는데 어렵다 싶으면 다른 문제로 넘어가고 하는데 어떤 걸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문제? 여기에서 문제집을 얘기하시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문제를 풀 때 어려운 문제는 도전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죠. 어려운 문제는.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려운 문제를 도전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요.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 문제를 이제 특히 우리나라 아이는 한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풀어내야 된다는 강박이 있어요.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3분 안에 끝내야 돼요. 네. 90분, 1시간 반 동안 푸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빨리 풀어야 정답을 빨리 맞춰야 된다는 강박이 있고 맞고 틀리고의 강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어려운 문제를 기피하는 친구들이 자기가 틀렸을 때에 평가받는 걸 두려워하는 거고 자기가 이렇게 자꾸 자존감이 해쳐지니까 쉬운 문제만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팁을 좀 주셔야 돼요. 제가 아까 앞에서 우리가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주의가 수포자를 만드는 거라고요. 네. 그래서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한번 도전해봐. 틀려도 괜찮아. 그리고 오늘 못 풀겠으면 이거를 가지고 내일 또 생각해봐. 같은 문제를 가지고 3일 동안 생각해볼 수 있잖아요. 왜 오늘 그걸 다 풀어서 정답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생각하다가 요만큼 생각하다가 아우 안 됐어요. 포기했어요? 그러면 내일은 여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나 문제를 가지고 2박 3일 동안 낑낑거려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자체가 사고의 훈련이에요. 수학적 사고의 훈련이 되는 거예요. 정답을 맞추는 게 훈련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한테 그 느낌을 계속 주셔야 돼요.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가 한번 생각해봐. 틀려도 괜찮아. 이러한 용기를 자꾸 주실 필요가 있고요. 엄마가 풀게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기다려 주셔야 되고 혹시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얘기해. 엄마가 같이 푸는 게 아니라 네가 한번 생각해 보다가 생각이 잘 안 나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정답은 틀려도 괜찮아. 이렇게 자꾸 말을 해주면 아이가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죠. 네. 자, 설렁음주를 서로 풀겠다고 싸워요. 형제가 있으신가 봐요. 보세요. 얘가 이제 몇 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얘가 레벨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렁음주 시리즈는.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좀 3권을 먼저 읽어도 되고 6번을 먼저 읽어도 되고 상관이 없거든요. 싸우지 말고 한 권씩 들고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설렁음주부터 접근시키면 그러니까 자꾸 어머님들은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한단 말이죠. 수학도. 우리가 그렇게 공부했으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재미와 흥미가 수포자가 될지 안 될지 여기에서 다 좌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재미를 주면 나머지 읽지 말라고 해도 읽게 돼 있어요. 여기서 재밌으면 나머지를 가게 돼 있고 조금 기다리시면 아이가 스스로 합니다. 조금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거죠. 부모님들이. 아이들은 여러분 어른은 평가받는 거 좋은가요? 네. 저 강사 어땠어? 오늘 강의 어땠어? 막 이렇게 저도 평가받는 거 두렵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어른도 싫은데 아이의 작은 마음이 평가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네. 우리도 모르는 실수를 이제 부모도 어른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는 싫은데 아이를 우리는 공부 속에서 평가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문제 맞고 틀리고의 평가가 아니라 정말 노력했구나, 최선을 다했구나, 네가 어제도 생각하더니 오늘도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구나, 너 정말 박수 쳐주고 싶어. 이거 평가가 아니죠. 격려해 주는 거죠. 평가의 방식이 우리나라는 너무 자로 잰 듯이 잘라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든 거죠. 끝까지 풀게 둔다라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를 피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문제 닥쳤는데 그거 피하고 살 수 있어요? 피해져요? 풀어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문제 우리가 코로나 문제 피하고 싶다고 피해져요? 풀어내야 되잖아요. 그 끈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답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은 도전을 안 한다고요. 틀릴 것 같으니까. 근데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전한다라는 거에 격려를 해주면 틀려도 자기가 낑낑거려 볼 수 있다고요. 그거에 대한 의미입니다. 썰렁홈즈만 추가 구입 불가능합니다. 둘째를 위해 썰렁 그 정도인가요? 예. 이게 썰렁홈즈가 이 시리즈만의 하나의 구성이고 잘 보시면 얘는 개념과 융합과 창의가 어우러져서 수학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도구예요. 그래서 얘만 뚝 띄어서 가는 게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얘 세 가지 구조가 서로 연결이 돼서 논리적인 사고와 그 다음에 소통 능력과 독창적인 문제 해결력이라는 고리를 연결시켜서 가는 그러한 시리즈물입니다. 자, 어려워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안 살았고 그런 세상에서 그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꾼다라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인간은 생각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좀 유연하게 생각을 열어놓고 정보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힘, 도구를 수학을 제대로 바라보고 수학적 도구를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서로 공유하는 거겠죠. 자, 하나만 더 질문을 보고 마무리해 볼까요? 혹시 나 이 질문 꼭 하고 싶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아까 퀴즈 드려서 이제 조금 유연한 사고, 수학적 사고를 얘기하기 위해서 퀴즈를 드리고 퀴즈에 대한 댓글, 답글 다신 분에게 이 수학왕의 샘플, 그러니까 본책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3권이 있는데 이 수학왕의 샘플을 좀 받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따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요청 드려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뭉치 수학왕의 적기는요 1학년부터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토론왕 때도 말씀드렸지만 1학년부터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1학년에 마스터를 시키라는 뜻이 아닙니다. 수학 역시 1학년부터 초등학교는 이제 6학년까지 커리큘럼별로 이렇게 진도라는 형식에 의해서 빼잖아요. 얘는 특히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1학년 정도부터 들어가는데 1학년의 전체를 다 내 걸로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1학년에 시작을 해서 한 3, 4학년까지 이런 것들을 한 5독 이상 내 걸로 만들어서 또 뭐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한번 읽고 이런 썰렁홈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1학년부터 3학년, 4학년 그리고 이제 그렇게 대상이 되고 5, 6학년인데 수학에 대한 흥미가 좀 떨어졌거나 지금 이제 어려워해 막 수포자로 가려고 그러니까 처음 수포자가 나오는 연령이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수포자로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수학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이 생겨서 벌써 어려움을 느끼고 공포의 단계까지 가려고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추천드려요. 그냥 보통 어머님들이 5, 6학년이면 앞에 거 다 알아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네. 5, 6학년 아이가 5학년 아이가 5학년 수학을 잘하려면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수학이 90% 이상 완벽하게 자기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가 5학년 수준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그 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고리학문의 특성.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5학년, 6학년 수학이 어렵고 중학교 때부터 벌써 수포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5, 6학년 아이가 흥미가 좀 떨어지고 어려움을 느낀다. 그런 친구한테 권해줍니다. 제가. 그래 그 아이도 역시 썰렁홈즈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편견을 좀 바꿔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가 아는 것 같은 근데 제대로 아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 같은 거를 제대로 그 고리를 이어가면서 중학교를 대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제가 강의를 드렸는데, 이제 좀 좋은 주제가 있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에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은 수학을 얘기한 겁니다. 수학은 지금 수학의 패러다임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입시가 자꾸 엄마들의 생각을 붙잡아 놓는 거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공교육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비판적 사고가 부모에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 새로운 수학의 패러다임, 여러분 자녀에게 위협입니까? 기회입니까?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기회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